그래서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 하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최근에 시작한 교회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시작하는 교회 캠페인이 있는데요. 전환을 위한 7가지 실천 과제를 한번 제시해 보고 모든 교회들과 함께 이것을 한번 같이 실천해 보려고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그래서 7가지 실천 제안은 뭐냐면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교통, 에너지, 문화, 경제, 이렇게 7가지 영역을 우리가 한번 둘러보면서 여기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요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어떤 큰 이 영역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찾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후 미식, 먹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기로 했는데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곳이 바로 먹는 부분입니다. 의외죠. 보통 자동차 안 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먹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 중에서도 육류, 고기 문제예요. 기후위기 시대에 사실은 채식은 탄소 배출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식생활입니다. 육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탄소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고기를 나누고 운송하고 나누고 하는 어떤 수송 과정에서 들어가는 탄소 배출까지 합하면 이 먹는 문제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이 4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은 기후위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먹는 곡물 소비량을 비교해보면 사람이 1을 먹는다고 하면 가축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7을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기를 수 있는 땅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량 문제, 식량의 불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물을 고기로 바꿔서 고기를 먹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식물을 먹을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 육식 위주의 문화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물권, 그리고 기후위기의 문제, 그리고 식량 불평등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먹는 문제가 한 전체 많게는 40%까지의 탄소 배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최소한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탄소라도 좀 줄여보자라는 생각으로 로컬 푸드를 먹자라고 이렇게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과일,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채소, 우리나라의 것이 아닌 육류, 이런 것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뭐 항공이나 그리고 선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막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아마 계절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수입해서 먹죠. 그런 것들의 어떤 식료품의 어떤 운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이런 의미로 로컬 푸드를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또는 눈 뜨기도 전에 입고 있는 이 옷과 관련된 일인데요. 우리가 요즘 그 옷이 막 한 개의 그 밥값만큼도 안 하는 그런 싼 옷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싸고 낮은 품질, 그리고 이거 얼마 못 입잖아요. 그리고 빠른 교체 시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옷들은 사실은 환경에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생산 과정에서 사실은 옷들이 그렇게 싸게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값싼 노동력이 투입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할 수 없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환경이나 노동이나 이렇게 착취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될수록이면 이제 옷을 조금, 예를 들면 너무 멀리서 온 옷도 지양하고 조금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옷들 중심으로 내 옷장을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소중한 땀과 시간을 투자해서 번 돈을 쓸 때의 기준에 윤리적 기준이라는 것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쓰는 돈이 혹시 생명을 착취하고 생명을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곳에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 이런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은요. 세 번째인데 미니멀 라이프예요. 미니멀 라이프의 본래적인 의미는 될수록이면 적은 규모로 살아가자 이런 의미죠. 갖고 싶은 욕망들을 조금 절제하는 것. 그것이 미니멀 라이프의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다음은 제로 웨이스트인데요. 쓰레기를 최대한 덜 만들어내는 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취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알맹 상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샴푸 같은 거, 뭐 또는 뭐 주방 세제, 그리고 심지어 이제 화장품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겉에 있는 용기까지 계속해서 바꾸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될수록이면 알맹이만 바꾸고 용기는 계속해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것 같으니까 쓰레기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에서 혹시 내가 뭘 좀 실천할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녹색교통입니다. 자전거 타기, 공공교통 이용하기 이렇게 두 가지 실천 과제를 세워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운송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엄청나죠. 아마 이제 어떤 분들 중에는 종이컵이나 이런 거, 일회용 컵이나 이런 거 안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평생 종이컵을 안 쓰셔도 비행기 한번 타시면 그게 다 똑같아진대요. 그만큼 이제 비행기나 이런 것이 내뿜는 탄소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될수록이면 이렇게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고 그리고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공공교통을 이용하고 그동안 한 일주일에 매일매일 자가용을 타고 다니셨다면 한두 번씩 한번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에 대한민국 1인당 탄소 배출량이 12톤, 12점 몇 톤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중에 3.4톤은 여러분이 우리가 교통을 통해서 배출하고 있는 탄소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의 문제를 약간 조금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만 해도 또 탄소를 굉장히 많이 줄이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입니다. 그린 에너지는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햇빛 발전 늘리기. 우리는 지금 대부분 에너지의 그 소비자로만 살아가고 있죠. 근데 햇빛 발전을 하나 한다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집 베란다에 태양광 에너지 하나를 만든다는 건 내가 에너지 생산자가 되기도 합니다. 햇빛은 누구에게나 다 골고루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것을 받아서 내가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주는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쓰기만 해왔죠. 여기 보면 제가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대부분 전기들이 지금 우리나라 도심에서 사용되는 전기들이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저기 강원도 울진부터 해갖고 밑으로 삼척, 그다음 포항, 울산 이렇게 거쳐서 원자력 핵 발전 시설들이 쭉 늘어져 있죠. 그리고 서산, 뭐 당진 이런 쪽으로 해서 화력발전소가 곳곳에 있지만 삼척에도 지금 새로 짓겠다고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지역에다가 큰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를 서울로 끌어올려서 서울 사람들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에 만약에 핵발전소가 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싫으시겠죠. 그거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또 그 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송전탑을 곳곳에 세우죠. 송전탑을 통해서 이제 전선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건데 곳곳에 시골 곳곳에 송전탑을 통해서 전기를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전선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게 지역 사람들의 눈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전기를 대규모로 발전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가? 아니래요. 얼마 전에 녹색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심에 있는 건물들에 다 태양광만 올려도 그 자체로 다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뭐 이런 것들 다 합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양에 훨씬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더 짓겠다고, 지금 삼척에도 뭘 더 짓겠다고, 화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고, 또 지금 핵발전소도 지금 몇 개가 더 이렇게 준비 중에 있죠. 그 얘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탄소나 이런 배출이 아무리 돼도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전기 막 쓰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 캠페인에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을 넣는 이유는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크게 이렇게 발전소를 자꾸 세우고 하는 문화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자 하는 의미로 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도 전기는 우리한테 충분히, 전기 에너지는 우리한테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절약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 우리 이렇게까지 필요 없으니 그렇게 많이 짓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많이 환경 파괴하면서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할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들을 좀 주는 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녹색 서재인데요. 녹색 서재 운동은 뭔가 간단합니다. 그 서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이 있는 공간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문화생활을 우리 좀 녹색으로 해보자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로 요즘 온갖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영상도 보고 텔레비전 보고 하면서 우리의 여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탄소 괴물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사용을 통해서 배출되는 탄소는 단지 플러그를 통해서 들어가는 전기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기는 컴퓨터 관련해서 전체 에너지 비용의 약 5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노트북 하나 제조하는데도 에너지가 자동차 제조의 5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트북 하나 만드는데 자동차 만드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요 조그만한 2g짜리 마이크로칩을 만드는데 그거보다 2000배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2g짜리 마이크로칩을 만들기 위해서 2000g짜리 2kg짜리 2kg의 탄소가 배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형 컴퓨터 이런 거 빨리 내쫓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지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비의 기준에 우리가 윤리적 기준을 세우자라고 얘기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뭐 신형으로 바꾸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나의 욕망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은 있지만 윤리적 기준에서 괜찮은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경제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요즘 뭐 몇 살만 돼도 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던데 여러분 중에도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런 부분들 돈이 우리 현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세심하게 보는 것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돈이 내가 뭐 연금이나 내 저축이나 이런 것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해내는 예를 들면 뭐 석탄 산업 그리고 뭐 석유 산업 이런 거에 혹시 투자되는지 핵발전 산업 이런 거에 투자되는지 잘 살펴보고 될수록이면 녹색 투자를 하자. 그리고 될수록이면 큰 기업 중심으로 해갖고 마구 쏟아내는 그런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뭐 협동조합이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소하게 우리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돈이라는 게 이렇게 돌고 돌아야 되는 건데 요즘은 어디인가에 돈이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그런 흐름을 좀 깨고 우리 사이에서 돈을 통해서 돈을 서로 돌리면서 생명을 서로 좀 돌보는 그런 운동들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 지역에 있으면 참여하고 혹시 교회가 뜻이 있으면 그런 어떤 순환경제, 생명의 경제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한번 시작해 보는 것, 이런 운동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경제고요. 그러면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실천들을 되게 중요한데, 이 실천들의 배경은 뭐가, 왜 우리가 이런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의 영성,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창조의 영성, 그리고 절제의 경건입니다. 뭐냐면 창조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단순히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창조신앙, 창조의 영성의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내가 잘 보존해야 돼. 청지기적 사명, 이것도 넘어서는 일이 돼야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면서 살고자 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가치, 정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아래에서 살고자 결심하고 있다면, 이 창조의 그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자리다라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기 계셔, 이것을 넘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이 안에 편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이 바로 창조의 영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소중한 존재들, 여기까지가 또 창조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이 사는 이곳은 우리 공동의 집이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죠. 이곳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거룩한 생명이고 거룩한 존재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후손들도 이런 고백,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다 망쳐놔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어떤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창조의 영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영성이 우리의 삶을 좀 지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제의 경건인데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살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는 절제의 경건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경건의 대표적인 것은 지금은 많이 간과되고 있는 건데, 기독교 하면 절제였어요, 사실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자유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예를 들면 선악과는 안 돼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은 나보고 마음대로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될수록이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자유로 생명을 택하는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와서 설교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그것처럼 절제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쪽을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절제의 경건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들이죠. 제자 공동체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두버 로또 가져가지 말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제자로 살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순례하고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사는 제자들의 삶에서 뭘 자꾸 쟁여놓고 쌓아놓고 여기다 잔뜩 쌓아놓고 하는 삶은 제자들의 삶과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뭔가 이렇게 좀 가볍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디
저와 그리고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어떤 창조의 영성 그리고 절제의 경건을 가지고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구는 버틸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고 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그 1년 12달로 계산해 보면 우리는 한 3, 4월 되면은 우리가 지금 써도 되는 양의 에너지를 다 이미 꺼내 쓴대요. 그리고 나면 4, 5, 6, 7, 8, 9, 10, 11, 12까지의 세월은 시간은 미래 후손들에게 줘야 할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땡겨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가면 이런 지구가 3개는 있어야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면 지구가 3개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구를 하나 주셨죠. 그건 아마 이 안에서 조율하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전환을, 어떤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필요한 만큼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